2022년 2월 24일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순간 전 세계 국가들은 하나둘씩 러시아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심지어 스위스까지도 중립을 포기하며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푸틴 대통령의 입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오늘은 한 러시아 여성 외교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새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2022년 2월 25일 새벽 4시, 모스크바 외교부 건물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고요했을 시간인데 이상하게도 모든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바쁜 곳은 공보국이었습니다. 이리나 바코노바 공보국장은 45세의 베테랑 외교관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러시아 외교부에서 일해온 그녀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으로 유명했죠. 특히 언론 브리핑에서는 어떤 까다로운 질문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죠. 전 세계 언론들이 러시아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고 있었고, 각국 정부들은 앞다퉈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바코노바 국장님, 대통령께서 긴급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이리나는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죠. 회의실에는 외교부 고위 관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외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30개 이상의 국가가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대통령께서는 내일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그때 외무장관의 시선이 이리나에게 향했습니다. 바코노바 국장,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데 특히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해 주세요. 한국? 이리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하지만 전문가답게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준비하면 될까요? 내일 오전까지입니다.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셔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이리나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동료들은 한국도 서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밤늦게 집에 돌아온 이리나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뭔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그녀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열어보지 않던 그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색바랜 과자 포장지가 나왔습니다. 그 포장지를 보는 순간 이리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초코파이 포장지였거든요. 1998년 이리나가 11살이었을 때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져 있었죠. 루블화 가치는 폭락했고 많은 가정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이리나의 아버지 알렉세이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의 모든 거래처가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었죠. 그 회사 사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한다며 계속 거래를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대금 지불을 몇 달씩 늦춰주기도 했죠. 당시 이리나의 어머니는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한국 거래처에서 보내준 물건 중에 초코파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초코파이만큼은 먹을 수 있었어요. 이리나야, 이 과자는 정말 신기하구나. 엄마가 이것만 먹으면 속이 편해져.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 아버지는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 아버지는 이리나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이리나야, 아빠가 하나만 기억해둬라.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남는 사람이란다. 한국 사람들처럼 말이야. 그 말씀이 이리나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리나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외교관이 된 후로는 개인적인 감정을 철저히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봉인된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외교부 회의실에는 고위 간부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각국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정리하는 중요한 회의였죠.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들은 모두 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부회무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강력한 제재에 동참했으니까요. 아시아 담당국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때 모든 시선이 이리나에게 향했습니다. 바코노바 국장, 한국은 어떻게 분류하시겠습니까? 이리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을 보니 이미 답은 정해진 것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서방 국가들과 함께 제재에 동참했지만 그 수준이나 성격이 다르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부회무장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무기 지원을 명확히 거부했습니다. 또한 독도 표기 문제에서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 이는 한국이 미국의 완전한 추종국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간부들은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결국 제재에는 동참했잖습니까? 적은 적입니다. 경제 담당 차관이 반박했습니다. 이리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1998년 경제위기 때를 기억하십니까? 모든 서방 국가들이 우리에게서 발을 뺄 때 한국 기업들만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금 지불을 연기해주면서까지 말이에요. 그건 과거 일이잖습니까?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리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한국은 그때 그런 모습을 보여준 나라입니다. 부회무장관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코노바 국장, 개인적인 감정을 업무에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리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은 다른 서방 국가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회의실은 냉랭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이리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이리나는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의 일로 마음이 무거웠죠. 그때 16살 아들 미하일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국제문화 발표 수업이 있었거든요. 각자 한 나라를 선택해서 발표하는 건데 저는 한국을 선택했어요. 이리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을? 왜 하필 한국을? 미하일은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한국 덕분에 살았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정말 신기한 나라더라고요. 이리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나 싶었죠. K-POP, K-드라마, K-뷰티.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중 하나라는 거예요. 미하일은 흥미진진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에서 우리 엄마가 어릴 때 한국 덕분에 살았어요 라고 말했는데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리나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네. 그랬더니 반 친구들이 모두 관심을 갖더라고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던데 엄마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해주세요. 그 순간 이리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미하일아, 엄마가 이야기해줄게. 이리나는 아들을 소파에 앉히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8년에 그 힘들었던 시절, 아버지의 회사, 한국거래처와의 인연, 초코파이로 입덧을 달랜 할머니,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씀까지. 미하일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우리 가족이 한국에 정말 고마워해야 하는 거네요. 그래, 그렇단다. 이리나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리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과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크렘린 궁전의 대통령 집무실. 이리나는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긴장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들어오자 실내는 숙연해졌습니다. 바코노바 국장, 각국 현황 보고 들어보겠습니다.
이리나는 차례대로 미국, 유럽 국가들의 제재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묵묵히 듣고 있었죠. 그럼 아시아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서방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리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이리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떻게 특별하다는 말입니까? 이리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제재에 동참했지만 무기 지원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가 어려웠을 때 끝까지 함께했던 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리나는 1998년 경제위기 당시의 사례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모두 철수할 때 한국 기업들만은 남아 있었다는 것, 심지어 대금 지불을 연기해주면서까지 거래를 유지했다는 것. 흥미롭군요. 계속하세요. 한국은 우리와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푸틴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리나는 마음을 다잡고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할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한국은 그때 그런 모습을 보여준 나라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마저 적으로 분류한다면 그렇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리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의리를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한번 상처받으면 쉽게 잊지 않아요. 푸틴 대통령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친구라고. 이리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신 건가요? 2022년 2월 28일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리나는 외교부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각국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 서방의 제재, 러시아의 고립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죠. 그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님, 아시아 국가들도 러시아의 등을 돌리고 있는데 러시아가 완전히 고립되는 것 아닙니까? 푸틴 대통령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우리에게 등을 돌린 것은 아닙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상황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리나의 심장은 쿵쾅거렸죠.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어려웠을 때도 함께해준 나라입니다. 1990년대 경제위기 때 많은 서방 국가들이 우리에게서 발을 뺄 때도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런 나라를 적으로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발언이었거든요. 한국은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이를 존중하며 앞으로도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리나는 모니터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 그리고 초코파이로 상징되는 그 따뜻한 기억들이 결국 한국과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외교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왜 한국인가? 라는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BBC, CNN, 프랑스 24, 독일 GDF.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한국-러시아 관계에 대해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엄청난 반응이 일었습니다. 푸틴의 발언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한국 언론들도 긴급 뉴스로 다뤘죠. 이리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미하일아, 네가 학교에서 한국 발표를 한 게 정말 의미가 있었구나. 푸틴의 발언 이후 며칠 동안 이리나의 사무실에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들이 인터뷰를 요청했거든요. 바코노바 국장님, KBS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BBC도 연락이 왔고요. CNN에서도 화상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리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주목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외무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바코노바 국장, 대통령님께서 외신 인터뷰를 허가하셨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 주세요.
첫 번째 인터뷰는 KBS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표 방송사와의 인터뷰라니 이리나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바코노바 국장님, 푸틴 대통령이 왜 하필 한국을 언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리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라입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한국은 끝까지 함께해준 나라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었습니까? 많은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할 때 한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심지어 대금 지불을 연기해주면서까지 거래를 유지해 주었어요. 이런 진정한 우정을 러시아는 잊지 않습니다. BBC 인터뷰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가 한국을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 한국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이리나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어떤 부담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진정한 우정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CNN 인터뷰에서는 개인적인 질문도 나왔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입장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셨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리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1990년대에 한국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제가 한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도움이었습니까? 아버지가 한국 기업과 거래를 하고 계셨는데 다른 회사들이 모두 떠날 때도 그 한국 회사만은 끝까지 함께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가 임신 중이셨을 때 한국 과자로 입덧을 달래기도 했어요. 이 인터뷰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 개인의 경험이 국가 간 외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화제가 되었거든요. 몇 주가 지난 어느 저녁 이리나는 다시 그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들 미하일이 옆에 앉아 있었죠. 엄마, 그 초코파이 포장지 좀 보여주세요. 이리나는 조심스럽게 색바랜 포장지를 꺼냈습니다. 23년 전에 그 추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 작은 과자 하나가 이렇게 큰 일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니? 이리나는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전 세계가 우리 가족 이야기를 알게 됐네요. 그래, 참 신기한 일이야. 이리나는 아들의 손에 그 포장지를 쥐어주었습니다. 미하일아, 이건 단순한 과자가 아니었단다. 한나라가 진심을 담아 우리에게 건넨 희망이었어. 미하일은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맞았네요.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남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때 이리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외무장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바코노바 국장 한국 대사관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매우 만족해 하십니다. 이리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한국 대사관 건물도 보였죠. 그 건물에 걸린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저도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요? 미하일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리고 가서 그때 우리를 도와준 분들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구나. 이리나는 다시 한번 그 초코파이 포장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며칠 후 이리나는 마지막 외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NHK에서 요청한 인터뷰였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리나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원칙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나라죠. 이런 나라와 함께할 수 있어서 러시아는 행복합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이리나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모스크바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크렘린 궁전의 붉은 성벽이 보였고 그 반대편으로는 한국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거리는 멀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한 여성의 어린 시절 기억이, 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그리고 작은 초코파이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리나는 아들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이리나는 23년 전 자신들을 도와준 그 따뜻한 마음들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한국 사람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구나.
카메라는 천천히 모스크바의 밤하늘을 비추며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한국 대사관 위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마지막으로 담으며 이야기는 끝납니다. 작은 과자 하나에서 시작된 우정이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된 감동적인 이야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외교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폴란드의 한 여군 장교가 한국의 무기를 평가하러 왔다가 벌어진 놀라운 일인데요. 단순히 무기 성능을 확인하러 온 출장이 어떻게 운명적인 만남으로 바뀌었을까요?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벌어진 무기 테스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싹튼 예상치 못한 감정들. 냉철한 군인이었던 나탈리아 중위가 한국에서 만난 정하준이라는 남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무기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진심과 신뢰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폴란드 동부 국경 지역, 우크라이나와 맞닿은 훈련장에는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나탈리아 즈브로브스카 중위는 자주포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다시 고장난 구형 장비를 바라보며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죠. 30살의 나이에 포병 장교로서 10년 가까이 복무해온 나탈리아는 누구보다 장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위님, 이번에도 발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하 장교의 보고를 들으며 나탈리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낡은 장비로는 조국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을 위한 현장 검토단에 참여하라는 명령이었죠. 나탈리아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무기라니 과연 믿을 만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가능성이라도 놓칠 수 없었어요. 한국이라. 나탈리아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만든 무기가 정말 유럽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고질적인 장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나탈리아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군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이번 임무는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폴란드군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평가였거든요. 냉정하고 꼼꼼한 성격의 나탈리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프로페셔널한 군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 한국행에 대해서는 묘한 설렘 같은 게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나탈리아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분단국가,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놀라운 경제 발전. 머릿속으로는 이해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곳일지 궁금했죠. 무엇보다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이 어떨지도 말이에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나탈리아는 한국의 첫인상에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었거든요. 마중 나온 한국 측 담당자들의 정중한 태도도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다음날 K9 실사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하준입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남자를 보며 나탈리아는 잠시 당황했어요. 한국 육군 포병 장교 출신이라는 정하준 팀장은 생각보다 과묵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이었거든요. 35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에서 깊은 경험과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첫 브리핑이 시작되자 나탈리아는 정하준의 설명에 집중하게 됐어요. 다른 영업 담당자들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화려한 수사나 과장된 표현 대신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설명이었죠. 무기는 생존의 수단입니다. 화력이 아무리 강해도 고장나면 소용없고 성능이 뛰어나도 조작이 복잡하면 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정하준의 이 말에 나탈리아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동안 겪어온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거든요. 이론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나온 진짜 군인의 말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나탈리아는 처음으로 이 사람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정하준은 조용히 다가와서 물었어요. 폴란드 상황이 많이 어려우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탈리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정하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정말 어렵습니다. 장비도 낡았고 상황도 급박해요. 저희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믿을 만한 장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요. 정하준의 대답에서 나탈리아는 동질감을 느꼈어요. 같은 군인으로서 조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공통된 무게감 말이죠. 오후에는 본격적인 장비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정하준은 K9의 구조부터 작동 원리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특히 혹한기 성능에 대한 부분에서는 영하 20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내일 직접 확인해보시죠라며 자신 있게 말했죠. 나탈리아는 그의 확신에 찬 태도에서 진짜 프로의 모습을 봤습니다. 다음 날 새벽 경기도 파주의 한 훈련장에는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영하 20도를 가리키는 온도계를 보며 나탈리아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과연 이 추위에서도 제대로 작동할까? 폴란드의 혹독한 겨울을 생각하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정하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모습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진짜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말과 함께 K9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탈리아는 긴장한 마음으로 지켜봤죠. 지금까지 봐온 다른 장비들은 이런 추위에서 종종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첫 번째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K9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표적을 향해 포탄을 발사했어요. 연속으로 여러 발을 쏘는 동안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나탈리아는 점점 놀라게 됐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정말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직접 조작해 보시겠습니까? 정하준의 제안에 나탈리아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병 장교로서 직접 체험해보는 것만큼 확실한 평가 방법은 없었죠. 조작석에 앉자 정하준이 옆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조준 시스템이고 이 버튼이 발사 준비입니다. 정하준의 손이 나탈리아의 손을 가볍게 잡아 조작법을 알려주는 순간 이상한 전율이 흘렀어요. 나탈리아는 당황했지만 티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집중해야 할 때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실제로 K9을 조작해본 나탈리아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조작이 간단하면서도 정확했고 무엇보다 안정적이었거든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추위에서도 이렇게 부드럽게 작동하다니. 나탈리아의 솔직한 소감에 정하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입니다. 저도 군 복무 시절 직접 사용해봤거든요. 정하준의 말에 나탈리아는 더욱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죠. 같은 포병으로서 서로의 언어가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테스트가 끝나고 나탈리아는 정하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조작의 편의성과 안정성이 뛰어나네요. 그녀의 진심 어린 평가에 정하준도 기뻐했어요. 나탈리아 중위님 같은 전문가가 인정해 주시니 더욱 기쁩니다.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정하준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서울 시내를 구경하시는 게 어떨까요? 한국의 전통 문화도 체험해 보시고요. 나탈리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업무적인 만남을 사적인 시간으로 연장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됐거든요. 하지만 정하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시간을 내보죠. 나탈리아의 대답에 정하준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미소를 보며 나탈리아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북촌 한옥마을의 작은 전통차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는 한국의 전통 인테리어에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건축 양식은 처음 봅니다. 정하준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해줬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공간이에요. 따뜻한 전통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군인이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하준의 질문에 나탈리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려서부터 조국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단국가에서 태어나 자란 덕분에 평화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았거든요. 정하준의 말에 나탈리아는 깊이 공감했어요. 서로 다른 나라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동질감이 느껴졌죠. 군대 얘기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정하준 씨와는 대화가 편해요. 나탈리아의 솔직한 고백에 정하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같은 군인 출신이라 그런지 많은 설명이 필요 없죠.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졌어요.
군인으로서의 외로움과 책임감,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명감까지 모든 게 통했거든요. 나탈리아는 처음으로 이런 편안함을 느껴봤습니다. 차집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정아준과 나누는 대화는 특별했어요. 내일은 어떤 일정인가요? 나탈리아가 물었을 때 정아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집에 한번 오시라고 하셨는데 너무 갑작스러운가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나탈리아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을 느꼈어요. 다음 날 저녁 나탈리아는 정아준과 함께 그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단정한 집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초대받은 게 아닌가 걱정되네요. 나탈리아의 말에 정아준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외국 손님을 모시고 싶어 하셔서요. 괜찮으실 거예요. 문을 열자 따뜻한 미소를 지닌 중년 여성이 나타났어요.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셨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정아준의 어머니는 나탈리아를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반갑게 맞아주었죠. 나탈리아는 이런 따뜻한 환대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한국의 전통 가정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나탈리아가 놀라며 물었을 때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우리 아준이가 폴란드에서 온 분이 오신다고 해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는 나탈리아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폴란드는 어떤 나라인가요? 음식은 어떻고 날씨는 어때요? 나탈리아는 정성스럽게 답변하며 폴란드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죠. 어머니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아준이 어때요? 일할 때 성격이 까칠하지 않나요? 어머니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나탈리아는 웃으며 답했어요. 전혀요. 정말 신중하고 믿음직스러운 분이에요. 이 대답에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식사 후 어머니는 나탈리아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하준이가 군인 때부터 사람 알아보는 눈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을 보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어머니의 말에 나탈리아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런 따뜻함은 처음 경험해봅니다. 정아준 씨 가족은 정말 특별하네요. 나탈리아의 진심 어린 말에 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멀리서 온 당신도 이제 우리 가족 같아요. 집을 나서며 정아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시네요. 이런 모습 처음 봐요. 나탈리아도 감동받은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따뜻한 가정이에요. 이런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입니다. 그날 밤 나탈리아는 호텔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무기평가차 온 출장이 이렇게 특별한 경험으로 바뀔 줄은 몰랐거든요. 정아준과의 만남 그리고 그 가족의 따뜻함이 그녀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나탈리아는 복잡한 심정으로 마지막 실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어요. K9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지만 정작 마음은 더 복잡해져만 갔죠. 이제 폴란드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점점 실감나기 시작했거든요. 저녁 무렵 정아준은 나탈리아에게 한강공원을 함께 걸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강변길을 걸으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리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떠나시는군요. 정아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줄 몰랐어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죠. 잠시 후 정아준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가면 그리울 것 같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K9보다도 정아준 씨가 더 그리울 것 같아요. 나탈리아의 고백에 정아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 숨겨왔던 마음을 확인했어요.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죠. 이게 시작이었으면 좋겠어요. 나탈리아가 조용히 말했을 때 정아준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가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나탈리아는 내일 비행기를 타고 폴란드로 돌아가야 했고 정아준은 한국에서 일을 계속해야 했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나탈리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아준은 확신에 찬 어조로 답했어요. 기다려주세요. 길을 찾을게요. 정아준의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도 그의 진심을 믿기로 했어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졌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거리나 국경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폴란드로 돌아온 나탈리아는 바로 평가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는 내내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특히 정아준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선명하게 기억났죠. 단순한 무기평가를 넘어서 진정한 신뢰와 감동을 경험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나탈리아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어요.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배려한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만든 사람들의 진심이 느껴지는 장비입니다. 이 문장을 쓰면서 나탈리아는 정아준의 모습을 떠올렸죠. 보고서를 마친 후 집에 돌아온 나탈리아를 보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표정이 많이 밝아졌구나. 나탈리아는 살짝 당황했어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인데 그렇게 티가 날 줄 몰랐거든요. 장비도 좋지만 네가 바뀌었더구나. 뭔가 더 따뜻해진 것 같아. 아버지의 말에 나탈리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냉정한 군인에서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의 감정도 깨어났죠. 며칠 후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탈리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K9 도입이 최종 확정됐다는 소식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소식은 기술 교류를 위해 한국 측에서 전문가를 파견한다는 것이었죠. 나탈리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아준 씨가 올까? 나탈리아는 속으로 기대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며칠 후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측 기술 교류팀 책임자로 정아준이 파견된다는 것이었어요. 나탈리아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운명이란 게 정말 있는 걸까요? 헤어질 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던 정아준의 말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녀는 바로 정아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바르샤바 공항에는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도착 게이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아준이 폴란드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후 며칠 동안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었죠. 드디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탈리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아준이 짐을 끌며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자 나탈리아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 주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를 나눴어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기쁨이 얼굴에 드러났거든요. 정말 오셨네요. 나탈리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정아준은 따뜻한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길을 찾겠다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걸음을 맞춰 공항을 나섰어요. 폴란드의 겨울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죠. 차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에 정아준이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생각보다 아름답네요. 특히 이 눈 내리는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나탈리아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조국의 아름다움을 소개했어요. 겨울이 길고 추워서 힘들기도 하지만 이런 풍경 때문에 사는 맛이 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기술 교류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정아준은 폴란드군 관계자들과 K9 운용에 대한 세부 교육을 진행했어요. 나탈리아도 교육 담당자로 참여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업무를 통해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나탈리아는 정아준을 바르샤바 구시가지로 안내했어요. 한국에서 전통 문화를 보여주셨으니 이번에는 제가 안내할 차례죠. 눈 덮인 중세 건물들과 따뜻한 불빛이 어우러진 거리를 걸으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스킨십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무기보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나탈리아의 고백에 정아준은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과 폴란드가 멀어도 우리 마음은 가까이 있을 거예요. 눈 내리는 바르샤바 거리에서 두 사람의 사랑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죠.
몇 달 후 정아주는 폴란드 주재 한국 방산업체 지사장으로 정식 부임하게 됐습니다. 나탈리아와의 인연이 업무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두 사람의 사랑은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양국 간의 군사협력과 문화교류에도 새로운 다리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바르샤바에서는 한국의 K9 자주포가 폴란드의 안보를 든든히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기를 매개로 만난 두 사람의 사랑은 국경을 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진심과 신뢰로 맺어진 인연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죠.